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절대 입찰하면 안 되는 빌라 및 아파트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빌라 물건에서 주로 실수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파트 물건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런 유형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처음에 입찰하시는 분들이 절대 입찰하시면 안 되는 유형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들을 정말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물건은 절대 입찰하지 마셔라 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이런 유형의 물건 모르고 입찰하시면 거의 90% 이상 다 미납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몇 천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손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제가 세 가지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물건은 2022 타격 12468 아파트 물건이에요. 아파트라고 돼 있죠. 이게 유료 사이트라고 해서 전부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감정가가 1억 6천에서 한 번 유찰되어서 1억 1200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24년 5월 14일 일주일 이후인데 일주일 후에 이 물건이 진행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입찰하시려고 하셨던 분도 혹시나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절대 입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보면은 근저당이 13년도고 임차인분은 22년도 물건으로 후순위 임차인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보여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W역세권인 주안역에 위치하고 있고 간성역도 약간 거리가 있지만 걸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 홈플러스 있고 이쪽에 정말 많은 인프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수요도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당한 지역이긴 한데 그래도 수요는 살아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건물 면적 보시면 65제곱미터, 19.6평이죠.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가 나오나? 라고 할 정도로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고요. 그게 지금 1억까지 떨어져 있고 13년식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서 입찰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정말 많이 있는데요. 아까 13년식에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65제곱미터였어요. 그거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저렴한 걸 한번 볼게요. 이거 1.6억 하나 있네요. 이거 보시면은 65제곱미터 이게 지금 1억 6천이죠. 1억 6천이고 75 1억 9천 있고요. 1억 6천 또 있고요. 그럼 이거보다는 경매 물건이 조금 더 크죠. 호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호가를. 그럼 이거 56제곱미터가 1억 9천5백 있고요. 이거는 8,500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41제곱미터가 8,500이고요. 그러면은 경매 물건이랑 비교했을 때 경매 물건이 50% 정도 더 크기 때문에 1억 4천대 정도 된다라고 그냥 생각만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은 2013년도죠. 이건 2002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75제곱미터 1억 9천 있어요. 그럼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65제곱미터니까 한 1억 중후반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딱 보니까 1억 천이에요. 그럼 이거 한 1억 2천 정도 쓰면 아니면 1억 3천 정도 쓰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입찰을 들어가시는 순간 보증금 1,100만 원을 날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원래는 건축물 대장을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데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뽑아주지 않는 유료 사이트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각 물건 명세서 밑에 부분과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를 볼게요. 현황상 주택으로 조사됐답니다. 그래서 주택인가 보다 하고 그냥 입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감정평가서를 추가적으로 볼게요. 원래는 건축물 대장을 다 뽑아 보셔야 돼요. 뽑아 보셔야 되고 건축물 대장에 이게 안전한 아파트로 돼 있나 라고 하면은 입찰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은 쭉 밑으로 내려 볼게요. 여기에 쭉 내려서 보니까 공부와의 차이 한번 볼게요. 공부상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해서 딱 보니까 공부와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분명히 이거 주택으로 이용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현황상 주택이랍니다. 그러면은 현황상 말고 공부상에서는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주택이면은 감정평가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볼게요. 쭉 보시면은 밑에 쪽에 여기 이용 내역에 써 있습니다. 이용 상태,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데 현황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뭐예요? 이거는 불법으로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한 가격이 되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세의 60에서 7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근린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법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시세대로 절대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시세 대비 60%, 70% 해줘야 간신히 팔릴까 말까입니다. 그 정도로 잘 팔리지가 않는 물건이고 게다가 이쪽 주안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 많이 얽혀있는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데 이렇게 근생이라고 또 되어 있으면 더더욱 거래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시세가 만약에 1억 5천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 1억도 안 되는 겁니다,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 시세 정말 잘 파악해서 입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근생인 물건들은 처음에는 아예 입찰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으로 해서 1억 2천에 써볼까? 라고 하는 순간 실제 시세는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미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아파트라고 써 있는 게 특히나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아파트에서 주의하시면 돼요.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례는 이 물건인데요. 지금 감정가가 2억 1천에서 59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감정가의 3%밖에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그럼 이 물건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런 물건은 당연히 선순위 임차인 분이 계셔서 그런 거겠죠? 선순위 임차인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쭉 떨어진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선순위 임차인만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8.5평이면은 1억 1천 만약에 물어준다고 해도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다세대 빌라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여기 다세대 빌라라고 써있죠. 다세대라고. 근데 이게 실제로는 한번 볼게요. 아까 권리 분석은 봤으니까 이번에는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볼게요. 여기 내용이 한번 써있나 보겠습니다. 안 써있을 때도 있어요. 여기는 써있네요. 건축물 대장상 2종 근린시설이나 현황주택으로 라고 써있죠. 그럼 이거는 빌라라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여기 용도 보이시나요?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주택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죠? 시세가 6, 7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8.5평인데도 불구하고 1억 1천도 시세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르고 입찰하시면은 이거는 보증금이 그나마 좀 낮습니다. 1,100만 원 날리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이렇게 1,000만 원에 입찰하신 분은 그거를 몰라서 미납을 하신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물건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5월 16일 날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고요. 면목동에 있는 물건이고 감정가 1억 6천에서 3번 떨어져서 8,2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에요. 근데 6.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6.8평인데 8,200이면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보시면은 면목역 그리고 사가정역 인근에 있는 빌라 물건입니다. 이거 지금 1억도 안 하네? 싸다라고 해서 입찰하는 순간 제가 뭐라고 했죠? 보증금 날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볼게요. 이번에는 건축물 대장 보시면은 용도 뭐라고 돼 있죠?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매점. 그러면은 이 소매점을 불법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물건은 제가 어떻게 된다 했죠? 시세의 6, 7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도 입찰을 하시게 되면은 보증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3개 다 지금 진행 예정인 물건들이니까 실수하셔서 보증금을 미납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물건이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떨어지면 당연히 살 수가 있겠죠. 이게 가격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처음에 입찰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런 부분을 모르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빌라 시세를 보고 입찰하시게 되면은 미납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뿐이지 탈출 전략이 있으시다? 그럼 뭐 당연히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탈출 전략 없이 모르시고 입찰하시지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사례 3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위험한 빌라, 아파트 경매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빌라 그리고 단독 아파트 입찰할 때
위험이 일단 반 이상 줄었다고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이 입찰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은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경매 추천 물건 지금 141개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 말고 안전한 물건만 모아서 그리고 최저가 대비 바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만 싹 모아서 141개를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30초 정도면은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 위험하게 투자하시지 마시고 안전한 물건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